김현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내 윤지혜가 가벼운 소변 이상 증상을 느낀다며 병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말하며 지혜를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데려다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나온 지혜의 얼굴은 어딘가 창백했고 옆에 있던 담당 의사는 갑자기 현우를 따로 불렀다. 의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평범한 검사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번뜩이며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낮게 속삭였다. 남편분 맞으시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순간 현우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그는 귀를 의심하며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순한 소변 검사 아닌가요? 의사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수치가 이상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특정 성분이 체내에 들어갔다면 누군가 고의로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평소 아내가 피곤하다, 어지럽다 하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해치려 하고 있다는 말인가? 설마 농담이시겠죠?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러자 의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전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되는 사람 있습니까? 현우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의심되는 사람? 아내는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고 가족과 지인 외에는 별다른 접촉도 없었다. 그런데 누가 왜 이런 짓을? 대기실로 돌아온 현우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지혜는 그저 피곤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단순 검진이라고만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우는 알았다.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병원의 흰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 울려 퍼지는 의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현우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범했던 하루가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공포의 시작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현우의 머릿속은 온통 의사의 말로 가득했다. 누군가 고의로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다. 조수석에 앉은 윤지혜는 태연하게 말했다. 검사 오래 걸리네. 그냥 몸살 비슷한 거겠지? 현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의사의 눈빛이 떠오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최근 몇 주간 지혜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살폈지만 특별히 수상한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혜가 매일 점심을 먹는 회사 구내식당 결제 기록과 때때로 들르는 근처 카페의 흔적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단순히 식사일 수 있지만 혹시 음식이나 음료에 무언가가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는 아내의 가방을 살펴보다가 작은 약 봉지를 발견했다. 내용물은 하얀 가루였다. 봉지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고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이게?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혜가 나왔다. 여보, 뭐해? 현우는 서둘러 봉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다. 아, 그냥 내 물건 찾다가.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이내 피곤한 듯 방으로 들어갔다. 현우는 주머니 속에 봉지를 쥔 채 온몸이 떨려왔다. 그날 밤 그는 봉지를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 의사는 검사를 마친 뒤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맞습니다. 이건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장기간 복용 시 인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성 물질이에요. 아내분이 이걸 어떻게 갖고 계셨죠?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내는 분명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런데 왜 가방 속에 들어 있었을까? 혹시 누군가 몰래 넣은 건 아닐까? 병원을 나오는 순간 그는 병원 주차장 맞은편에서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연의 집 방향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가 시선을 주자 남자는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누군가 지혜를 감시하고 있다.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단순히 의사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오래전부터 아내를 조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거대한 그림자의 한복판에 들어서 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김현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온몸이 긴장했다. 주머니 속의 작은 약 봉지가 마치 불길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뼛속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는 윤지혜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아내의 손길, 먹는 음식, 마시는 물 한 모금에까지 꽂혀 있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독이 섞여 있을까 두려웠다. 현우는 회사 대신 지혜의 직장 근처에서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구내식당 앞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커피를 사는 모습을 따라가며 유심히 관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가 주문한 음료를 받아들자 곁에 있던 한 남자가 슬쩍 시선을 보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그 얼굴을 알아봤다. 바로 어젯밤 병원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검은 코트의 남자였다. 현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남자는 지혜가 커피를 들고 나오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기 시작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현우는 황급히 그 뒤를 밟았다. 그러나 몇 블록을 걷던 남자는 갑자기 뒤를 돌아봤고 현우와 눈이 마주쳤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 순간 남자는 방향을 틀어 골목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뚜렷한 증거도 정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아내는 지금 누군가의 감시와 위협 속에 있다는 것.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요즘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머리도 자꾸 아파. 그녀가 힘겹게 말하는 순간 현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또 다시 약물이 투여된 건 아닐까? 그는 몰래 그녀의 컵과 접시를 챙겨 병원에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새벽녘 현우가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 그의 차 앞 유리에 낯선 쪽지가 붙어 있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내 아내가 더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붉은 잉크로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섬뜩할 정도로 분명했다. 현우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이미 자신과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제야 그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아내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두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쪽지를 움켜쥔 채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약 봉지와 쪽지를 제출했다. 형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남편분 말씀대로라면 아내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적인 위협을 받아온 겁니다. 특히 이 약물은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종류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현우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을 뿐인데
왜 이런 공포의 한가운데 서야 하는 걸까? 형사는 차분히 덧붙였다. 우선 아내분의 주변 인물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근 불편한 관계를 맺거나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에 현우의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윤지혜가 종종 불편해하던 직장 동료, 그리고 오래전 대학 시절 그녀를 따라다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단순히 옛 기억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다. 설마 그가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아내를 쫓아온 것일까? 며칠 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지혜의 출퇴근길을 집요하게 뒤따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현우는 모니터 앞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다. 이 사람 대학 동창 강도혁? 그는 지혜가 대학 시절 잠깐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당시에도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사라진 게 아니라 10년 넘게 숨어 지내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형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혁, 현재 직업도 일정치 않고 최근에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구매한 정황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내분에게 집착을 보여왔다는 증언도 확보했어요. 현우는 손을 꽉 쥐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 자식이 지금까지 지혜를 노린 거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체포까지는 힘들지만 상황은 분명합니다. 당분간 아내분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의 눈에는 살기 어린 결의가 맺혔다. 아내를 해치려는 그림자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강도혁은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오랜 시간 기회를 노린 자였다. 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켜내겠다. 더는 그 자식 마음대로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결심이 앞으로 더 거대한 싸움과 예기치 못한 진실로 자신을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김현우는 아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조차 의심스러웠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지혜는 남편의 과민한 반응이 걱정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나 괜찮아.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아니야. 넌 지금 분명히 노려지고 있어. 경찰도 확인했어. 내 주변을 맴도는 남자가 있다고. 그게 그냥 우연일 것 같아?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두려움이 스쳤다. 마치 오래전 그녀 혼자 알고 있던 악몽이 다시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현관벨이 울렸다. 현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은 새까맣게 번져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가린 것이 분명했다. 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둘러 현관으로 다가갔을 때 문틈 사이로 낯선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숨지 마라. 이제 곧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겠다. 현우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대신 멀리 계단 아래서 코트를 휘날리며 사라지는 실루엣이 스쳤다. 강도혁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그들의 삶을 침범하고 있었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우는 알았다.
강도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자였다. CCTV를 무력화하고 집 앞까지 들이닥칠 정도로 대담해졌다. 이제 단순한 협박을 넘어 언제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았다. 사실 대학 때부터 강도혁이 날 괴롭혔어.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내 물건까지 훔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낼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강도혁은 이미 가까이에 있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한 정적처럼. 현우는 직감했다. 곧 진짜 폭발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목숨을 건 사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벽 2시. 집안은 고요했지만 김현우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지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창밖 어둠 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그때 거실 창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칵. 현우는 즉시 몸을 날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숨어 들여다봤다.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강도혁.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주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야구 방망이를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림자가 완전히 들어선 순간 현우는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쾅! 금속과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리고 강도혁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금세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일으켰다. 역시 방해꾼은 너였군. 그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지혜는 내 거야. 오래전부터 항상 내 거였다고.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맞섰다. 넌 미쳤어. 그녀를 해치려는 순간 내 손으로 끝내주겠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가구가 쓰러지고 유리창이 깨졌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도혁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칼까지 쥐어져 있었다. 오늘 끝내겠다. 넌 사라져야 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윤지혜가 뛰어나왔다. 안 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도혁아, 제발 그만해. 잠시 멈칫한 강도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더 깊은 광기로 번졌다. 넌 아직도 날 몰라주네. 그러면 차라리 내 눈앞에서 이 남자를 없애주지. 칼이 현우를 향해 내려오려는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형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강도혁은 미친 듯 몸부림쳤다. 그러나 수적 우세 앞에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현우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형사는 피투성이가 된 현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부인분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용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지키겠다는 의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피로에 지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긴 악몽이 끝났음을 확인하듯. 그리고 그 온기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